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1급 19번째 강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이고요. 내용은 첫 번째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개요, 두 번째 변동원가계산의 유용성, 세 번째 기준조업도, 네 번째 각 원가계산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1부 관리회계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제7장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이고요. 전부원가계산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중 변동성 원가만을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제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죠. 반면에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한 다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중 변동원가만 제품의 원가로 보는 것이고요. 고정간접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변동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과 같은 고정성 경비는 제조 현장에서 발생된 원가라 할지라도 기간비용으로 보고요. 동력비와 같은 변동성 간접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자, 교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건 오타입니다. 포함합니다.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핵심적 차이는 고정 간접원가 회계 처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 수준의 변동에 따라 영업이익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간접원가를 제품 원가로 보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단위당 고정 간접원가가 낮아지죠. 그래서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제품 단위당 원가가 낮아지죠. 제품을 적게 생산하면은 고정 원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위당 고정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어요.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을 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판매량 그리고 생산량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 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뺐기 때문에 그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원가가 발생이 되죠. 이런 점이 그 고정 원가를 변동원가와 포함을 한 전부 원가 계산과 오로지 변동원가만을 보는 변동원가 계산 방법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원가는 조업도 수준이 높을수록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원가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올라가면 이에 따라 변동원가도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영업이익 수준 자체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값을 얻게 돼요. 전부원가 계산을 사용하면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에 부과한 후 판매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원가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판매 시점에서요. 그리고 제조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는
발생 주의에 따라 즉시 비용화되죠. 반면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 제조원가만을 제품 원가로 보기 때문에 변동원가 부분만이 매출원가가 되죠. 즉 전보원가 계산에서는 매출원가가 변동 제조원가 그리고 고정 제조원가가 함께 들어가 있지만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매출원가는 변동 제조원가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동 제조원가가 판매 시점의 매출원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 제조원가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은 모두 다 기간비용으로 간주해서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대응 처리가 되죠. 두 원가 계산 방법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다른 이유는 전보 원가 계산은 장기적 생산시설의 원가,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 이런 고정 간접 원가가 제품 재고자사로의 단위당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해당 제품의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변동원가 계산은 장기 생산시설의 원가를 즉 여기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나 수선유지비 같은 고정원가가 즉시 비용화 처리가 되므로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여 비용화되는 시점이 이연돼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죠. 재고자산 원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이연되지 않는 겁니다. 변동원가 계산의 유용성 보게 되면 전보원가 계산은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기 때문에 단기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제품 원가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요. 즉 전보원가 계산에서는 조업도에 따라 제품 원가가 달라지므로 그렇죠? 조업도에 따라서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이익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변동원가 계산하에서는 고정제조 간접 원가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업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이처럼 변동원가 계산은 경영관리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전부 원가 계산보다 경영자 의사결정에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해 경영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면 제품 생산량을 늘리면 되죠. 그래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경영자의 성과가 좋아지는 그런 착시 현상을 주게 됩니다. 경영자의 성과가 높아지는 착시 현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동원가만 제품 원가에 배부가 되면 생산량이 높던 낮던 일정한 영업이익을 주기 때문에 경영자의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변동원가 계산은 정상원가, 표준원가 계산 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개별원가 계산이나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기업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양쪽 방법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 위한 포괄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 변동원가를 차감하여 공원이익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고정원가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보원가 계산에 의해 작성된 포괄손익계산서를 전통적 또는 기능적 포괄손익계산서라 하고 변동원가 계산서에 의해서 작성된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원이익 관점의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르게 되죠. 자,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와 전보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기초재고부터 기말재고까지 기초재고 원가
2월 된 기초재고 원가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 세 개가 변동 원가죠. 그래서 기초재고에 변동 원가를 더하고 기말 재고 원가를 차감하면 변동 매출 원가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매출액에서 변동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공원이익이 산출이 되고요. 제조 원가 개념에서의 공원이익이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면 비로소 이제 그 공원이익이 산출이 되는 것이죠. 즉 판관비까지 감안한 공원이익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원이익은 그리고 매출액에서 변동 매출원가를 차감한 것이 제조 공원이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포함을 했다면 이 공원이익은 총 공원이익이 되죠. 총 공원이익이 됩니다. 즉 매출액에서 변동 제조원가 차감하고요. 요게 이제 변동 매출원가가 되죠. 그러면 제조 공원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즉 제조 공원이익에서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총 공원이익이 산출이 되고요. 여기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고정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 산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원이익과 영업이익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는데요. 전부 원가 계산은 기초재고 원가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포함한 변동 제조 원가에 고정 제조 원가를 포함을 해서 기초재고에 더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해서 총 매출 원가를 차감합니다. 여기에서 공원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여기에 총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변동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고정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총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산출이 되죠.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점은 공원이익이 구분되어지느냐, 구분되어지지 않느냐, 그러한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본다면 변동 원가 계산은 전부 원가 계산보다 장점이 더 커요. 공원이익을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공원이익을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제품의 판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 변동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판가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변동 원가를 이제 판가를 올릴 수 없다면 변동 원가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원가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 원가가 높다면 판가를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변동 원가를 줄여야 된다든지 하는 그 계획적이며 전략적인 원가 경영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정 원가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업도를 통해서 조절해 나갈 수 있는데 변동 원가는 조업도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가성비가 우수한 원부자재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관리적 또 전략적 측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전부 원가 계산 제도보단 변동 원가 계산 제도가 훨씬 우월해집니다. 기준 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정제조간접 원가는 총액이 일정하므로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기준 조업도에 근거한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여 고정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조업도가 기준 조업도와 다르다면 고정제조간접 원가 배부액과 예산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실제 조업도가 기준 조업도를 초과하면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이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보다 커지게 될 수 있고 또 과다 배부가 발생하게 되어 유리한 조업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조업도가 기준 조업도보다 낮으면 과소 배부가 되어서 불리한 조업도 차이가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 조업도가 미리 설정한 기준 조업도보다 낮으니까 단위당 고정원가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전부 원가 계산에서 이용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준 조업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론적 조업도와 실제 최대 조업도를 보시면 이론적 조업도, Theoretical Capacity라고 하는 건데요. 생산 활동이 완전한 효율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환경, 이러한 환경에서 나오는 조업도를 이론적 조업도라고 합니다. 즉 작업 중단 등으로 인한 유유 설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조업도, 맥시멈 볼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Practical Capacity라는 실제 최대 조업도는 이론적 조업도에서 불가피한 요인에 의한 이런 작업 중단,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미처 못했던 그런 작업 중단까지 감안해서 조업도에서 차감한 기준 조업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변적 변수를 반영해서 조업도를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Practical Capacity, 즉 실제 최대 조업도입니다. 정상 조업도와 종합 예산 조업도를 보시면 Normal Capacity, 즉 정상 조업도는 일정 기간, 보통 3 내지 5년에 걸쳐 수요의 계절적, 주기적 변동 및 추세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하고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에 기초한 기준 조업도의 개념인 반면에 종합 예산 조업도, 마스터 버젯 캐파시티는 경영자가 예상한 당해 연도의 조업도를 종합 예산 조업도라고 부릅니다. 이론적 조업도와 실제 최대 조업도는 기업의 공급 측면에서 측정한 기준 조업도고요. 정상 조업도와 종합 예산 조업도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측정한 기준 조업도를 말합니다. 기준 조업도의 선택은 조업도에 관한 4가지 개념 중에서 어떤 조업도를 선택하느냐 여부는 회계 정보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론적 조업도는 회사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설비 능력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조업도로는 거의 사용할 수가 없죠. 많은 회사는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조업도로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조업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자가 기준 조업도를 추정하기 곤란하다면 이로 인해 판매 가격의 결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간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다면 종합 예산 조업도를 사용할 때 고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또한 매년 큰 폭으로 변동되게 됩니다. 생산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게 될 거고,
생산량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고정간접원가가 희석되어져서 적게 배부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원가의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불황기에는 오히려 가격이 높아지고 호황기에는 가격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최대 조업도를 원가 배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실제 최대 조업도를 기존 조업도로 사용하게 되면 설비에 대한 원가를 수요와 관계없이 설비 공급 원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을 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유유 설비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서 경영자가 제품 설계 변경, 임대, 제거 등의 유유 설비를 관리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기업이 그 최대 조업 가능 시간, 최대 조업 가능 생산량,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그 한 달 기준으로 최대 조업 가능 시간을 뽑는다면 이제 공휴일은 무조건 쉰다라고 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최대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시간, 또 근로자를 이제 근무시킬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해당 공장의 조업 능력, 캐파시티에 따른 최대 생산 가능량을 추론해서 뽑아 볼 수 있죠. 각 원가 계산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 조정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기업 내부에서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부 원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변동 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계 기말의 재고자산으로 이연되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를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정 제조간접 원가 중 변동 원가 계산하에서 제품 원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정 간접 원가를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에 각각 더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비교를 보면 전부 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이 강하고 변동 원가 계산은 내부 관리 목적이 강하죠. 제품의 원가로 보면 전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등이 모두 제품 원가로 보고요. 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세 가지만 변동 원가로 인식이 됩니다. 기간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전부 원가 계산은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발생 주의에 따른 기간 비용으로 보죠.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서 당기순이익을 줄여나가는 방식이죠.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 고정 제조간접 원가까지 모두 기간 비용으로 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으로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 고정원가를 모두 포함한 거죠. 그쵸?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모두 포함한. 그래서 총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변동 고정 모두 포함한 판관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 매출원가만 이제 매출액에서 차감이 되고 공원이익이 산출이 되면 여기서 고정 원가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구하죠. 그래서 이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큰 차이는 매출액에서 전부 원가 계산은 변동 고정을 포함한 매출 원가를 차감한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반면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매출액에서 변동 매출 원가, 즉 변동 제조 원가만 반영된 변동 매출 원가를 차감하고 그리고
판매별 일반관리비 중에서 변동 판매별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공원이익을 구한다는 것이고요. 공원이익에서 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관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방식이죠. 영업이익 비교를 보면 판매량보다 생산량이 크면 전부 원가 계산이 더 크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원가가 증가하게 되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판매량보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더 커지는 거죠. 전부 원가 계산 하에서는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은 변동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이 동일해지고요.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더 크면 변동 원가 계산이 더 커지므로 재고자산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죠. 원가 조업도 이익관계 측면에서 보면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생산량 및 판매량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이제 다르게 결정이 되고, 변동 원가 계산은 판매량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판매량이 크면 변동 판매별 일반관리비가 커지겠죠. 조업도 차이의 발생 여부입니다. 고정제조간접 원가를 제품 원가에 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 원가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업도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